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행평가 대비로 독서 감상문 작성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독서 감상문은 말 그대로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쓰는 건데요. 책의 줄거리를 요약을 한 다음에 나의 생각이나 느낀 점을 쓰는 형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일기, 편집을 시 형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학교에서도 수행평가로 서평 쓰기를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서평에도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을 고르고 이유 쓰기, 또 작가의 의도를 비평하기, 책의 내용과 나의 삶을 연관지어서 성찰하기 같은 것들을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독서 감상문 작성법을 배워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좀 수월하게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어떻게 잡으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눴을 때 처음에는 읽게 된 이유나 지은이 소개 등을 쓰면 되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책의 줄거리, 생각과 느낀 점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는 나의 바람과 다짐을 쓰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작성 순서대로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제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제목에는 책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링컨을 읽고 이렇게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책을 읽고 나서 그 느낌을 대표할 수 있는 큰 제목을 쓴 다음에 그 밑에 작은 제목을 써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위대한 대통령 링컨을 읽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책을 읽게 된 동기나 지은이를 소개하는 건데요. 동기는 다양하겠죠. 표지가 눈에 띄었다.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걸 배웠는데 더 깊게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했다. 아니라면 친구가 재밌게 읽어서 나도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다. 또 이 내용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누군가가 나에게 추천을 해줬다. 이런 동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은이 소개는요, 작가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사람인지, 또 어떤 전작을 썼는지, 이 책이 유명하다면 왜 유명한지, 상을 받았다면 어떤 상을 받았는지 정도를 쓰면 됩니다. 이제 가운데 부분인데요, 줄거리 요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간단하게 쓰는 건데요. 독서, 감상문이기 때문에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줄거리 요약은 전체 분량의 30% 정도만 되고요. 절대로 반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단순히 문장을 짧게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핵심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책에서 중요한 사건이 뭔지 육하 원칙에 맞게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 글이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면 요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책 내용에 따른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 글입니다. 인상 깊은 장면이나 대사를 고르고 왜 기억에 남았는지 이유를 쓸 수가 있고요. 등장인물을 분석한 다음에 그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주인공의 행동과 나의 행동을 비교해보고 비판하거나 성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 속의 인물과 나의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보는 게 좀 내용을 풍부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한 책이 비문학 작품이었다면 배운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쓰면 됩니다. 흔히 독서 감상문 쓸 때 이야기, 줄거리만 많이 쓰고 한두 줄만 자기 생각을 마지막에 정리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좋은 독서 감상문이 아니니까요. 자신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부분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점, 삶에 대해 얻게 된 통찰이 뭔지 책을 읽고 전체적으로 내가 느낀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전과 후에 나의 바뀐 생각, 또 이 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쓸 수 있습니다. 바뀐 생각이 없다면 여전히 의문인 걸 써도 되고요. 앞으로 나의 결심이나 바람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독서 감상문을 어느 정도 작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더 잘 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독서 감상문을 쓰려면 자기 삶에 비추어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써야 합니다. 똑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나? 이런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꾸밈 없이 솔직하게 쓰는 게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중심 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책의 내용이나 이 책의 주제,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요약에 딱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으면 좋겠죠. 책의 내용도 알 수 있으면서 내 이야기와 연관 지어서 쓰면은 훨씬 더 흥미로운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가 담긴 글이면 또 좋은데요. 책의 내용이 정답이다. 이렇게 주인공의 생각을 꼭 따르지 않아도 되고요. 책에 담긴 생각이나 교훈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 생각에 비추어서 평가하거나 책의 잘못된 내용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마무리에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감상문을 읽고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은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독서 감상문 예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안내 일기를 읽고 쓴 독서 감상문인데요. 일단 1문단에서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만 읽어도 어떤 책인지 바로 알 수가 있죠. 나의 전체적인 느낌도 써줬습니다. 그리고 2문단에서는요, 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엔 어땠는데 읽고 나니 어떤 느낌이 들었다. 주인공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보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3문단에서 역시 자신의 삶을 비추어 자기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4문단에서는 주인공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주제까지 짚어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책을 통해 생긴 나의 결심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독서 감상문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 해두고 과제할 때나 수행평가할 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